원래는 그냥 먹거리랑 노컷만 있었는데 거리 공연도 이제는 가능하게 돼가지고 훨씬 더 활기찬 젊은 거리가 된 것 같아요. 차 없는 도로여서 좀 깔끔하고 사람들 돌아다니기도 거리도 깨끗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집결하는 장소고 또 젊은이들의 문화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보면은 보통 신촌에서 많이들 이렇게 재밌는 추억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인권의 고고의 무비 MC 김인권입니다. 저는 오늘 대학 그리고 젊음 하면 떠오르는 곳입니다. 신촌에 나왔습니다.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이죠. 네, 연세대학 옆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 신촌에서 아주 열기가 젊음의 열기가 후끈 느껴지는 영화 3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제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오가는 젊음의 거리 신촌. 낮에는 캠퍼스에서, 밤에는 주변 일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로 인해 하루 종일 젊음의 열기로 넘쳐나는 곳. 일제강점기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던 신촌. 철마다 펼쳐지는 각종 축제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촌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젊음, 열정,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품은 동네 신촌입니다. 형님! 반가! 아유, 반갑구만. 반가워. 이러지 마십시오. 예? 왜요? 오늘은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오늘 무슨 분위기를 잡으세요? 왜? 영화 1987을 촬영한 그 역사적인 공간에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무거워지는데 바로? 1987. 바로 이제 저 문 옆에서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네. 강동원 배우가 연기한 이한열 군이 부축을 당한 채로 이제 쓰러지는 장면이 바로 저기서 촬영된 거죠. 바로 이 장소가 그 이한열 열사님께서 네. 그 상황이었던 그 장소고, 네. 그리고 영화 속의 그 장면도 바로 이곳에서 촬영을 한 건가요? 촬영 자체는요. 네.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니는 뭐 차량이나 뭐 인파 그리고 뭐 저런 철길의 모습들이 그 당시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달라졌네. 실제로는 이 45,000평 부지의 이 오픈 세트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촬영을 했죠. 1987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987하면 1987년 그러니까 박종철 군 이제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서 그해 정말 전국적으로 이 대학생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한열 군의 죽음으로 이 시위의 불길은 더 뜨겁게 타올랐죠. 그리고 결국에는 정권이 항복을 하게 되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된 겁니다. 극중 이한열 열사의 연세대학교를 배경으로 한 대학 생활이 펼쳐지는 이 영화. 한번 해봐. 8711-023. 뭐? 저 오빠야? 어머, 야. 저 정도 얼굴이면 간첩이라도 사귀겠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1987년 1월 한 대학생의 죽음이 6월 항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1987입니다. 실제 그 당시 사건과 얼만큼 닮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1987이라는 작품에는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거의 실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던 대공수사처장 역의 김현석 배우가 있고요. 네. 또 그에 반발해서 보검 명령서를 기어이 발부한
검사 역의 하정우 배우였죠. 그리고 또 이 옥중에서 제야 인사의 서신을 바깥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그 양심적인 교도관 역의 유해진 배우도 있는데 이들 모두가 역사 속에 있었던 실존 인물들을 그대로 영화한 것이고요. 좀 상상 속의 인물이라면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이 연희라고 하는 대학 신입생. 유일하게 픽션인가 봐요. 픽션 영화 수 사실 1987이라는 작품은 역사 속의 순간으로 쑥 들어가서 우리에게 감춰진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시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나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보세요, 부장. 저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사망합니다. 박 처장의 주도하에 경찰은 증거인멸을 노리지만 이를 거부하고 부검을 밀어붙이는 최 검사. 부검 명령 섭니다. 사내 새끼가 종이 조각 뒤에 숨어서 가간 모양새 좋게 갑시다. 법대로. 심장 쇼크사가 맞습니까? 단순 쇼크사인 듯 경찰이 밀어붙이는 와중에 모르고요. 고문 흔적이 있었죠.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수포음이요. 박원식 씨! 경찰이 죽었습니다! 경찰이 죽었습니다! 쇼크사 아니고 경찰이 죽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던 윤 기자는 진실을 마주하곤 박종철 군의 사망 원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 쌓임을 보도하기에 이르는데 기상시간 전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연희야.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조 반장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고 난 후 이 사실을 제야 인사에게 몰래 전달하기 위해 조카인 연희에게 위험한 부탁을 하는 교도관 한병용.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알려야 돼. 알려서 뭐 할 건데 삼촌만 다쳐.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물고문으로 사망한 한 대학생의 죽음. 그것이 가져다줄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 가서. 전국이 전쟁터라! 사카만이 어렵겠는데? 1987년 뜨거운 역사의 현장을 담은 영화 1987이었죠. 이 작품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이 작품은 특별히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김태리 배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유명 배우들, 뭐 김윤석, 하정우, 뭐 이희준 이런 배우들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영화가 그 지난 정권에서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정말 조그만 역할이라도 그 영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스타급 배우들이. 네. 근데 이 영화가 흥행을 한 700만. 723만 관객을 보냈죠.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어요. 네. 그것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사실 이 작품이 이제 만들어지고 개봉할 즈음에 사실 그 당시 이제 국정농단 세력으로 인한 촛불 혁명이 전국적으로 불타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으로 인한 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바로 이 영화의 어떤 흥행으로 좀 그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죠.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힘을 얻어서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런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한여리가 체류탄에 맞았던 그 시위에 저도 그 옆에 있었어요. 아유,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그 학생들이 시위하고 경찰이 체류탄에 쏘고 누군가가 체류탄에 맞았다고 했을 때 그게 사망에 이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런 일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 영화 1987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막 긴장돼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굳어 있는 채로 그 영화를 보고 이 울음을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음이 나오는 거를 참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 시절의 아픔과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서 몸을 괴롭힐 정도로 그랬던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비슷한가요, 영화가? 예, 그러니까 영화 제일 처음에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시는 단계부터 그 작가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자료를 요청하시기도 하셨고 시나리오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그걸 보면서 고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셨고 저는 영화에서 나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연희가 왜 이렇게 잘났어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한여리의 대답이 뭐라 그랬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기엔 마음이 너무 아파였거든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다들 잘났어?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그날 같은 거 안 와요. 꿈꾸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1년 후배 이한열 열사를 강동원 배우가 연기했잖아요. 네. 강동원 배우 연기 보신 느낌 어떠셨어요? 강 배우가 이제 그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그 광주에 있는 한여리 묘소하고 광주에 있는 한여리 어머님이 계시는 집을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여리 묘소에서 참배하고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기념관에 와서 둘러보고 그러고 영화를 찍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단순히 어떤 한 영화에 배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여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역할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겠죠? 그렇겠죠. 지금 우리를 반겨주고 계세요. 학교에 정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캠퍼스의 낭만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막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영화 동주. 동주가 촬영된 곳으로 왔는데요. 일제강점기인데 그 이제 윤동주 시인께서 연희전문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렇죠. 북한도 용정마을에 있다가 이 연희전문학교로 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유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창씨 개명계를 받던 곳이 바로 이 건물 앞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이 건물 앞. 극중 윤동주가 다니는 학교인 연희전문학교로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배경이 되는 이 영화. 동주는 어떡할 거야?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을 날리는 것이다. 오늘의 두 번째 영화는 일제 강점기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어딜 가든 내랑 같이 가자. 동주입니다. 이 언더우드관 일대에서 촬영이 그렇죠. 된 거예요. 동주가 촬영됐죠. 그 일제 강점기 시절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영화 촬영을 이곳에 와서 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장소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연인 전문학교에 입학을 했었으니까 바로 이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찍으려면 이곳에 와서 찍어야 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윤동주 시인께서 이곳을 이렇게 거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날의 윤동주 시인 어떤 발걸음이 바로 여기 새겨져 있는 그 겁니다. 발걸음을 따라서 네네. 우리 저쪽에 또 윤동주 시인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시비가 있다고 하네요. 네. 가서 보시죠. 네, 그 발걸음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은 왠지 발걸음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경치 좋은데요, 여기? 그러니까요. 저기 뭐가 네. 저기 뭔가요? 예,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새겨져 있는 네. 시비가 저기 있습니다. 시비. 네. 이리 오시죠. 여기 시비는 네. 앞에 선다고 그쵸, 뭐 그쵸. 예의가 아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급실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왜 한 거이가? 아이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니? 일제 강점기 동주와 몽규는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 야야, 니 때문에 지금 동네 어른들 난리다. 난리겠지. 말이 뒤집어지게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니 신춘문예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아이 참. 그런데 시인을 꿈꾸는 청년 동주에게 몽규는 가깝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는데요. 야 정재, 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내일이나 모레나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유학길에 오른 두 사람. 나는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하지만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몽규와 시를 쓰며 시대의 비극을 달래던 동주. 슬픈 그림이다. 너는 내가 시를 쓰는 게 문학으로 도망치는 거라면서 왜 자꾸 나를 도망치게 만드니?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과연 두 사람의 앞날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히라네마 도주. 하이. 貴様の詩を読むだけでも十分に思想が疑わしい。明かりを灯して暗がりを少し追いやり、時代のようにやってくる朝を待つ最後の私。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불가! 文明国だからこそ国際法に基づき手続きを踏むのだ。
レッド感を隠そうと西洋使用式制度を真似て文明国土呼ぶのか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와 송몽주의 이야기. 영화 동주였지요. 영화가 이 흑백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아,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준익 감독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동주 시인의 영화를 만드는데 네. 뭔가 그 우리가 기억하는 그 청춘의 시절을 뜨겁게 보냈던 네. 이 사람들을 흑백 화면의 어떤 품격과 격조 속으로 좀 모시고 싶다. 최선의 예를 다해서 그들을 모시고 싶다. 카메라에. 아. 네,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아. 또 한편으로는 네. 제작비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간도,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가서 이 로케이션 촬영을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실제 촬영된 곳은 이 용정마을이 이 고성에 있는 왕곡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촬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이 남쪽 지역의 이 시골에서 촬영을 할 때 흑백 화면으로 처리를 하면 뭔가 그 북방 지역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작비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이 흑백 장면이 어찌 보면 그 배우의 감정을 더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맞습니다. 줬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동주라는 작품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냐면 이 중요한 대목마다 시가 들려져요. 바로 그 강하늘 배우의 목소리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흑백 화면이다 보니까 그 윤동주 시인의 그런 식구들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꿋꿋이 자신의 독립운동에 관한 의지라든지 민족 저항 의식을 항상 지니고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기서 또 촬영된 영화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영화가 좀 이월항쟁, 동주, 그래서 또 실존 인물이고 조금 무게감이 있는 영화였다면 여기는 좀 가벼운 영화죠? 그렇죠. 어떤 영화인가요? 뭐 영화는 가볍고 유쾌하지만 그래도 담고 있는 내용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무겁죠. 네, 네. 바로 정다원 감독의 걸캅스. 걸캅스. 촬영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진짜 재밌게 본 영화예요. 신촌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잠복 수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이 영화. 쐈어요. 언제? 봤죠? 형사기동대 여자 경찰관은 여성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과 검거 활동. 오늘의 세 번째 영화는 여형사들의 활약상을 리얼하게 그린 영화 걸캅스인데요. 근데 왜 하필 징계를 일로 와?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무슨 악연도 아니고. 민원실에서 일하는 전직 전설의 형사 미영과 현직 꼴통 형사 지혜. 박 주무관님. 자네가 가만있어! 산만한 것까지 지혜비 똑 닮아가지고. 예, 이러니까 독립을 못하지. 독립하세요. 나 혼자 케어 가능하니까. 언니 혼자 가능할 것 같아요? 나라도 있으니까 사람 구실하지. 알고 보면 신우이 올케 사이인 두 사람은 어느 날 한 사건과 마주하게 되는데 내가 FM 보여주겠어. 안녕하세요. 친절과 봉사의 성산경찰서 민원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신고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생! 핸드폰 놓고 갔어요!
민원실에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왔다가 차도에 뛰어든 한 여성을 목격하게 되는 것. 이게 다 뭐야?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라고 연애할 때 좋아서 찍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복수한답시고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하거나 그녀가 48시간 후 업로드가 된 예고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되는 두 사람은 혹시 이 사이트 조사 좀 할 수 있을까요? 야동 사이트는? 여기 운영자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사이트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이 사건 우리가 치자. 우리밖에 없어. 경찰 내 모든 부서에서 사건이 다뤄지지 않자 비공식 수사에 나서기로 하는데 아, 정말. 결국 용의자들과 마주할 기회를 잡게 되는 두 사람. 과연 그녀들의 활약으로 사건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돌파했습니다. 야, 씨. 뭐하냐? NYPD다 이 X들아. 걸크러쉬 콤비의 비공식 합동 수사 작전 영화 걸캅스였죠. 실제로 왜 이런 넓은 광장에서 촬영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왜 여기서 그런 찍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들이 뭐 은밀한 곳이나 뭐 지하철 내부나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것보다도 이처럼 완전히 오픈된 곳에서 그 신종 장비를 가지고 교묘하게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다은 감독이 실제로 그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 신촌이라던가 이렇게 정말 그 유동인과 많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실제로 좀 모티브를 얻으셨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곳으로 와서 촬영을 했겠네요.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실제로 그 정다원 감독이 이 영화의 주인공을 라미란 배우를 두고 썼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라미란이라고 하는 배우랑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한 몸처럼 꼭 맞았고요. 또 라미란 배우가 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액션 스쿨에서 거의 2달 동안 복싱뿐만 아니라 레슬링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라미란 배우가 합니다. 직접 소화해냈죠. 그렇죠. 네. 아,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미라이 누님 최고예요. 역시. 저는 히말라야 같이 했었잖아요. 아, 저는 이 작품에서 단 한 명을 기억하라고 하면 바로 그 소녀시대 출신의 최수영 배우를 꼽겠습니다. 최수영 배우 코미디 하는 거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네. 그 자판 이거 아니 솔직히 이 코미디 영화가 그렇게까지 가려면 조금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튀지 않고 잘 어우러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하철장 들어간다. 서대동 10-5. 오케이, 위치 확인. 바꿀게요. 저 잠시 동안 이 차 어디로 가는지 체크 좀 해줘요. 어? 시장 있는데? 아유, 그렇게. 와우. 가족 같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디지털 성범죄를 본격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정말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형사 버디 무비들이 있잖아요. 뭐 48시간, 리썰 웨폰 같은 그런 헐리우드 그런 그 범죄 버디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남성 형사 버디 무비들이 성별만 여성으로 바꿔도 얼마나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지 걸캅스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형님 오늘 초반에 영화들이 좀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 공통점이 뭐냐면 신촌이 아니면 안 되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영화 꼭 여기서 찍어야 되는 영화들이었어요. 신촌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을 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촌은 뭐다. 신촌은 뜨거운 열기다. 뜨거운 열기. 네. 왜요? 왜 그럴까요? 1987과 동주처럼 그 시절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기를 담은 작품도 있고요. 또 걸캅스처럼 이렇게 핫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은 뜨거운 열기다. 네. 이것은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익숙한데 형님
좀 생소한가 봐요. 저는 오랜만에 느끼나요? 늘 처져 있다가 오늘 좀 이런 뜨거운 열기로 확 바꿔갑니다. 아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 무비! 사진 잘 나오네요. 혹시 영화 그거 보셨어요? 1987? 네, 봤어요. 동주 보셨어요? 네, 봤어요. 진짜? 어떠세요? 그 영화 보시고? 되게 저희 학교랑 관련이 있는 오, 아시네. 네. 보면서 네.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좀 마음도 아프고. 그 연세대학이라는 곳이 그런 역사를 안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화 소개를 이렇게 하러 왔는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안고 가야죠. 안고 가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야, 브라보, 브라보. 고고 앤 무비.